주간 꿀에 주간 꿀에 앞서서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을 축하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35번째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반면에 라리가는 4위 경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바르셀로나,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바르셀로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 단일 시즌 처음으로 공식 3연패를 당했었는데 홈 3연패 이후에 승리를 거두면서 아픔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번 승리로 승점 66점을 획득, 3위 세비야하고 승점 2점 차,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5점 차, 5위 베티스하고도 승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2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잔류하기 위해서 승점이 너무 절실했는데요. 결국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여전히 승점 32점으로 1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7위 카디스하고 승점이 같고 18위 그라나다하고 승점 1점 차니까 여전히 강등 위험 속에서 남은 경기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레 감독은 잔류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비 감독은 홈 3연패, 이 연패를 끊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피케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피케 아라오로 중앙 수비 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페드리가 여전히 부상이니까 가비, 부스케츠, 프랭키 더용으로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파이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데파이가 왼쪽, 오바메양이 최전방, 페란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의 하베르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지휘봉 잡고 나서 강팀을 만났을 때는 백5를 가동하고요.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대, 네, 그런 경기에서는 백4를 가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바르셀로나 원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백5를 가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발리엔트, 라이오, 루소로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그리고 왼쪽부터 올리반, 바타글리아, 안토니오 산체스, 마페오로 구성을 하고 나서 공격 쪽에서는 무리키 선수가 징계로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니니와 앙헬 로드리게스 투톱을 가동하고 그 밑에 다니 로드리게스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5-3-2 또는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비에 초점을 맞추되 빠르게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아기레 감독이었죠. 일단 경기 내용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어요. 전반 5분 만에 오바메양이 강력한 헤더로서 선제골을 넣는 듯 보였지만은 세리오 리코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마요르카는 수비에 집중하다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전개했을 때 앙헬 로드리게스라든가 페르니뇨라든가 안토니오 산체스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물론 유효 슈팅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테어슈테겐 정면을 향하는 슈팅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왼쪽 라인이 말 그대로 힘을 발휘했는데요. 데파이, 알바, 가비가 연동해서 들어가면서 왼쪽 라인을 계속해서 공략해 들어갑니다. 반면에 페란의 오른쪽 라인은 아쉬움이 컸어요. 페란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난리 난다. 왜냐? 데파이가 왼쪽 라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바메양이 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이면서 경기 관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바메양이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라든가 패스를 주고받는 움직임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페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문제, 그리고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 페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멤피스 데파이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전반 25분에 알바가 로빙 패스를 하고 데파이가 그것을 도자기 같은 볼터치, 완벽한 볼터치,
그러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전반전이 1대0으로 마무리가 되죠. 물론 전반 23분에 아라우의 헤더가 오프사이드 판정 난 건 좀 아쉬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데파이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전반전은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후반전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왼쪽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했고, 그러면서 추가골을 넣게 됩니다. 네, 후반 8분에 추가골이 터졌는데 페란 토레스가 슈팅한 게 수비병 맞고 나온 것을 뒤쪽에서 부스케츠가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에서 677경기를 뛰었는데 이번 골이 18번째 골이거든요. 그런데 왼발로서 9골을 넣은 거야. 그리고 머리로는 3골, 오른발로서는 6골을 넣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후반 25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날카로운 볼터치를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 또 한번 페란 토레스가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후반 33분에 사이바 세비야가 넘겨준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이오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슈팅하면서 추격골을 넣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죠. 바르셀로나는 또 한번 세트피스 수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 추격골로서 분위기를 갖고 오는데 성공하지만은 동점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 70%, 그리고 슈팅 17개, 유효 슈팅도 5개, 그러면서 2골을 만들어냈는데 더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지만은 2골에 멈춘 점이 좀 아쉽고, 역시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가 불안하다, 그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자, 양팀 감독들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자면,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불필요한 파울이 있었고, 코너킥이 있었고, 스로인이 있었다. 여기다가 어리석은 턴오버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지만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승리가 매우 중요한데 승리를 거뒀다 하면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런 인터뷰와 함께 PK 부상에 대한 인터뷰, 안스파티 복귀에 대한 인터뷰도 같이 했습니다. 자,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만족하지만 결과가 아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골을 넣을 확신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볼을 점유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바르셀로나가. 그리고 캄프누에서 2-3골 넣는 건 정말 어려운데 바르셀로나가 제 실력을 발휘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결과는 아쉽지만 내용은 만족스럽다. 그러면서 잔류에 대해선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류시킬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바르셀로나의 선수들 중에서 3명의 선수를 알아볼 텐데, 먼저 페란 토레스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제 역할을 하고 안수파티가 부상해서 돌아왔습니다. 페란, 너는 어찌할 거냐?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 페란! 네, 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선수는 멤피스 데파이입니다. 멤피스 데파이는 총 90분을 출전했는데 한 골을 넣었죠. 슈팅 4개 했고요. 유슈팅은 하나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87%인데 기회 창출을 무려 3번이나 했고요. 볼경합 성공을 무려 10번이나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볼경합 성공을 가장 많이 한 선수는 멤피스 데파이예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도 5회나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을 가장 많이 한 선수도 데파이입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2골, 라리가에서 11골입니다. 올 시즌 햄스트링도 있었고 아킬레스 부상도 있었고 허벅지 부상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멤피스 데파이가 전반기에 고군분투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PK로 곧잘 골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멤피스 데파이가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입니다.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6월인데 지금 멤피스 데파이의 위치를 봤을 때는 입지가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계속해서 바르셀로나가 데파이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죠. 결국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토트넘을 비롯해서 프리미어리그 클럽 또는 AC 밀란, 유벤투스, 리옹 같은 클럽하고 데파이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데파이가 인터뷰한 거 봐서는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는 선제골이 매우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팀에 도움이 되는 골을 넣어서 매우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그 후 몇 년 더 바르셀로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비 감독도 멤피스 데파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멤피스 데파이는 계속해서 준비를 한다. 그리고 경기에 출전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가진 선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면서 데파이를 칭찬을 했습니다. 멤피스 데파이 이 경기에서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났을 때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죠. 너는 그런 선수야. 멤피스 데파이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오히려 페란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멤피스 데파이, 오바메양, 덴벨레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라인에서 멤피스 데파이는 알바하고 호흡을 맞추고 가비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가비가 측면으로 빠졌을 때 데파이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도 매우 좋았거든요. 그리고 알바의 로밍 패스를 골로 연결했잖아요. 그런데 페란이 오른쪽에 있을 때 페란은 그냥 중앙 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도용이 돌아가야지만 오른쪽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 경기에서 알베스가 중앙 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결국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알베스라든가 도용도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페란이 중앙 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오른쪽 공간이 좀 비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페란 토레스보다는 역시 오른쪽은 덴벨레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아라우오죠. 아라우오 이야기해야죠. 아라우오가 90분 출전해서 패스 성공률이 92%고요. 볼 경합 성공이 4회, 공중볼 경합 성공이 3회입니다. 물론 이 기록들은 시도한 거에 비해서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기에서 피케가 28분 만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피케하고 호흡을 맞추다가 에릭 가르시아하고 호흡을 맞췄고 나중에는 렁글레가 들어오면서 오른쪽 측면 쪽도 커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오가 해준 역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라오가 골도 넣었는데 물론 이것은 취소가 됐죠.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아라오가 있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에도 강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오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4골이나 넣었죠. 여기에 축하할 일 아라오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아라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됐고요. 바이아웃 금액이 무려 10억 유로입니다. 네, 아라오 계속해서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난 널 믿어. 난 널 사랑해. 아라오 파이팅.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수파티죠. 안수파티가 돌아왔습니다. 안수파티가 추가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약 18분 정도 뛰었어요. 그러면서 슈팅 1번 그리고 패스 3번에서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는데 안수파티가 보여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수파티는 이 경기에서 최전방에서 뛰었습니다. 오바메양 자리에서 최전방에서 뛰면서 안수파티의 득점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00%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떨어졌었죠. 그래도 안수파티는 출전 대비 득점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잖아요. 올 시즌 라리가에서 6경기 뛰었는데 3골을 넣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안수파티가 컨디션을 찾으면은 훨씬 더 공격력은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안수파티가 최전방 왼쪽 다양하게 뛸 수가 있으니까 페란 큰일 났다 너.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반 30분에 교체 출전할 때 팬들이 얼마나 안수파티를 좋아하는지 드러났어요. 팬들이 환호를 지르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모습이었죠. 지난 1월 21일 빌바오하고의 코파델레이 16강전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 돌아왔는데 남은 경기들에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교체 출전하면서 컨디션 회복에 힘쓸 것 같고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빈 감독도 안수파티 복귀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이 선수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수파티는 바르셀로나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 경기 사실 선수 얘기는 여기서 끝마쳐야 되는데 마요르카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교체 출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추가 시간까지 고려해서 23분을 뛰었습니다. 슈팅을 하지 못했지만은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가 되면서 공수 연결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을 93%나 보여줬습니다. 볼 경합 성공이 무려 4회, 그리고 드리블 성공이 3회입니다. 출전 시간 대비 기록은 굉장히 좋죠. 여기다 출전하자마자 굉장히 아름다운 턴 동작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교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공격 포인트는 여전히
부족하다. 올 시즌 한 골 두 개의 도움에서 멈춘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공격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기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왜 그러냐면 아기레 감독이 지금 강등 위험에 있는 마요르카의 지봉을 잡고 나서 백5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더 전투적이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먼저 실점했을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쿠보하고 이강인을 동시에 투입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랑 말랑합니다. 네,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에게는 기회가 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 시즌에 보여준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마요르카가 잔류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강한데 올 시즌은 뜻대로 좀 안 됐어요. 레알 마드리드전 골 외에는 골을 넣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많은 팬들의 관심은 바르셀로나의 순위일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2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려올 것이냐. 지금 뭐 일정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2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르셀로나는 다음 경기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다면은 아마도 쉽게 2위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가 고비입니다. 반면에 이제 셀타비고, 헤타페,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눈 치켜들고 바라보자고요. 마지막에 너무 오버했나? 아니야. 오버 좀 해야 돼. 오버해야 돼. 바르셀로나 파이팅!